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 이후에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적 추정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도대체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그러한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또 좋은 종목 오늘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그래 저 종목 지금 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가격 전략이라던가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김태성 이사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유니드, 에너토크, 하이트진로, 테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길건우 연구원님의 픽은 에코프로, 스튜디오 드래곤, 해성DS, 고려 신용정보, 삼성중공업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이 눈에 가시나요? 네,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만 맞으면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종목 선별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성 이사님께서 오늘도 종목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이에 대해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제철, 그러니까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업종과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철강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철강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 중소형주 혹은 주초만 하더라도 철강주 안에서도 조금 작은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이틀 전부터는 이 철강주 안에서도 대형주들의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제철을 현재 위치에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품가 인상을 고객사에 전가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판가 인상을 좀 빠르게 하게 되면 당연히 현대제철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원자재 가격만 상승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철은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했지만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차도 지금 모자르다 그러죠. 배도 계속 만든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또 중국이 한 10년 전에는 저가의 가격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빠르게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현대제철을 철강주 안에서 원픽으로 좀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 그 안에서도 현대제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흐름 좋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길건우 연구원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에코프로 위에 있는 모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재활용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재료 가격 부담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하면 거의 430%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실은 원재료 부담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한 60%대, 70%대 올랐는데 리튬은 전년 대비하면 400% 이상 올랐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CNG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 자체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에코프로 BM의 지분도 48%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원재료에 대한 상승 부담을 원가로 전이하는 전이율이 한 거의 99%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좋으면 당연히 에코프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외에도 에코프로 잼도 있고요. 에코프로 다른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양극재 관련된 ETF를 가지고 싶다. 저희가 이제 2차전지 ETF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싶으면 ETF를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양극재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에코프로를 가지면 양극재에 대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양극재 관련해서 좀 핫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가 뭐 ETF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유니드인데요. 오늘 시장 약세 속에서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일단 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제품에 필수 첨가제를 이제 넣어서 이 탄소의 이 발생량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글로벌 환경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탄소 포집, 뭐 탄소 중립 이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또 이제 작년 3분기부터 계속 강조가 되긴 했지만 작년 3분기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지금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몇 안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실적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적 시즌입니다. 뭐 지수의 변동성이 당연히 뭐 환율에 따라서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오늘 같은 날도 실적이 좋은 기업 아니면 실적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기업들은 이 지수의 변동성에 크게 좀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뭐 자동차, 성장주, 기술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결국 이제 환경 규제를 포함한 탄소 포집, 탄소 중립 이 테마도 결국 이제 한 번 더 순환매 관점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드 언급해 주셨고요. 길건우 연구원님의 두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 그 넷플릭스 여파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생각하셔서 가져오신 걸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네. 내부 숫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가 이제 주가가 30% 이상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이용자 수가 1분기 때 감소했거든요. 20만 명 정도 감소를 했다 보니까 이제 끝인가? 뭐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숫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전체 뭐 이제 뭐 보는 사람들은 20만 명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 매출이랑 이익은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냐?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글로벌 가입자는 줄었지만 아시아 가입자는 되려 110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아시아에서 사실 인기가 많은 거는 한국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분명히 몸값은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TT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넷플릭스가 줄어든 이유는 OTT 업체들이 그만큼 많아졌고 각 나라별로 토종 OTT 업체들에 대한 가입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작은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한 평균적으로 한 20개 대 20개 중반대를 제작을 하는데 올해는 30개 이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또한 늘어날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조금 수치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은 오히려 지금 조정을 좀 매수의 기로 삼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빠르게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제가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에너토크라고 하는 원전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산 이제 원유를 이제 올해 말까지는 공급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유를 대체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에너지 요원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전기, 수소, 태양, 원전, 풍력 이런 에너지를 이제 말하는데 사실 가장 먼저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전기와 수소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기라든지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 좀 붙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전기와 수소 에너지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원전. 특히나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요, 이 원전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라서 충분히 관련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 해외 시장의 동향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 기대감에 받쳐주는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원전 관련주가 아닌가. 그 안에서 저는 에너토크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하나 더 들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길건우 연구원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 해성 DS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48%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 안 받고 지금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정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지금 한번 제가 네. 내용을 한번 읊어볼 건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우상향 그림을 절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신고가에 대한 부담이 살짝 올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살짝 조정될 시기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랑 모바일 기기, 리드 프레임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1분기 매출액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은 한 2천억 조금 안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45%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480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3배가 오른 수치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따져보셔야 되는데 세계 자동차 이제 반도체 시장이 최근 들어서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으로 아마 20% 이상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발 맞춰가지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때는 여기에서 이제 가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처음에는 전체 100% 가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60% 정도만 가동해도 매출이 한 200억 정도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또 한 400억 정도는 충분히 또 매출을 늘어날 수 있는 캐파까지 늘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현재 수주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향 리드 프레임은 내년 1분기까지 가지고 있고요. IT 향은 올해 3분기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내년 실적까지도 조금 맑다. 그러니까 조정 시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해성 DS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가격 조정 시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가지고 온 종목은 하이트진로, 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원래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 어떻게 하다가 좀 우연하게 가게를 좀 가게 됐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아마 저녁 10시 넘어서 이제 그런 데를 가본 것 같은데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 이제 늦게까지 또 이제 그동안의 회포를 또 푸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이트진로의 이제 향후의 주가에 한번 이 성장 가능성도 저는 봤었던 어제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주류 판매가 당연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사실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만약에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정말 원래 열려야 하는 날짜인 6월 달에 열렸다면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아쉽게 올해 카타르 월드컵은 6월이 아닌 이제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시장에서 물릴 때 물리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서 물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저는 그 안에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면서 더 가져가 보는 투자의 전략을 한번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리오프닝 안에서의 순환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면세, 항공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트진로와 같은 주류 쪽에 한번 더 관심 받으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드 진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알렸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0.6%가량 밀리면서 개장을 했고요. 3,058포인트 선 지나면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거래 2% 넘게 밀렸었죠. 아무래도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지수의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생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2% 넘게 밀리면서 2261포인트 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 시장 역시나 1%가 넘는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시보다는 유가증권 시장 1% 낙폭에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0.9%가량 밀리면서 2,7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가량 하락 추세 지속을 하면서 920포인트 선 그 아래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지금 여전히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세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그 중에서도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금리 인상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 지주나 뭐 생명보험, 보험업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네. 채권 추심업에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고려 신용 정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뭐 금융 지주 회사들이 수익성이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1분기 실적 발표 오늘이거든요. 금융 지주 회사들.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이미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채권 추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가 채권 추심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MS 1위고요. 그러면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금리가 2%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 수주가 증가가 될 텐데 회수 금액이 예를 들면 저희가 5천만 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20%가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의 50% 그러니까 1억을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보수로 책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올해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KB금융이랑 신한금융지주에도 사실은 채권 추심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 수수료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체크를 해보면 증가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대부분 계열사의 채권 추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한 가지씩 남겨둔 상황입니다. 김태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는 사실 부합하지 않는 종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보다는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혹은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본다면 반도체 안에서 그래도 선별적으로 공략해야 될 기업들은 저는 공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결국 이제 말머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분, 이제는 또 주춤주춤 조정이 한번 길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실적을 냈고 또 이제 캐팍스 계속해서 이제 이 외형 성장이 지금 가능한 그런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테스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 IT 업황 자체 외국인들의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이 지수의 변동성은 체크해야 될 상황이긴 하나 저는 테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해 4월 이후에 계속 횡보였거든요. 횡보였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반도체 IT가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전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올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가 조금 늦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그래도 반도체 IT 포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도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지금 기관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요. 뭐 비중 확대 괜찮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길건우 연구원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삼성중공업 오늘 또 뉴스 괜찮은 것도 나왔었잖아요. 뭐 들리시 다섯 척 가지고 네. 있는데 4척 매각할 거다. 그러니까 PF에다가 이제 넘기는 거긴 한데 기존에 한 척 같은 경우 이탈리아에서 용선으로 쓰고 있는데 용선 계약 끝난과 동시에 아마 이것도 매각을 할 것으로 이 내용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고 하면 재무 구조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은 8년 연속 적자거든요. 네. 근데 아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재무 구조가 조금 탄탄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LNG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요. 유럽에서 LNG 관련 수요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LNG 터미널 관련된 수주가 올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들이 조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LNG 선으로 날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시작되는 LNG 선 발주가 올해 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최근에 그 조선주들이 크게 보면 악재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천연가스 관련된 LNG를 수주를 했는데 러시아 거였습니다. 8조 자체가 대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이미 거의 3조 가까이 받았어요. 8조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나머지에 대한 자금 부담은 없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저는 뭐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총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빠지지 않고 들어봐야겠죠. 이사님,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대형주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중에 가장 큰 대형주인 현대제철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으로 전략을 들여보면 현재 가격 저는 진입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5만 원대 이제 매물을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만 원대가 소화가 되면 충분히 5만 5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이고요. 그러면 연구원님은요? 저는 에코 프로를 이제 탑픽으로 한번 해봤는데, 앞에서 이제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해드리긴 했는데, 리사이클링을 한다는 데는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는 업체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에코 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폐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이미 체결을 했고요. 초도 물량이 오창이랑 폴란드 공장에서 들어온 것만 해도 15,000톤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선은 한 8만 5천 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